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누적입니다. 자, 우리말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우리 해볼게, 한번 해볼게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죠. 이걸 영어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이게 문제죠. 영어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I am no genius in mathematics, but I will give it a try. 자, 여기서 해볼게 라는 표현은 이제 give it a try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알람이 울렸다. 알람, 아침에 이제 우리 잠을 깨워주는 시계죠. 시간 맞춰놓고 아침에 깨우는데 알람이 울렸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실생활에 뭐 완전히 이제 일반화된 표현인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죠. 울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울렸다, 알람이 울렸다. 자,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When I was sleeping, the alarm went up. 고우죠. 이제 고우의 과거가 went죠. went up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람이 울렸다. The alarm went up. 이런 표현으로 알람이 울렸다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영어를 가지고 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반적인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을 한번 볼까요? 그는 공원에서 시계를 이리저리 찾고 있었다. 자, 이리저리 찾는다, 이리저리, 여기저기 뭐 이런 표현이겠죠. 굉장히 많이 쓰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인데 과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호기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한국어도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한국어와 정확한 영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요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He was looking around for his watch in the park. 자, 이리저리라는 표현은 around라는 표현입니다. around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만 이리저리 찾고 있었다, 이랬을 때 이리저리의 around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말을 하려면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단어인데 막상 사용을 하면 떠오르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누적을 시켜서 습관화 시키면 이제 언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갈 때 거기에서 차가 막혀서 꼼짝 못했다. 우리 꼼짝 못했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죠. 꼼짝 못했다. 자, 영어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과연 떠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꼼짝 못했다라는 단어. When I was going to the meeting today, I was stuck in a car on the street. 자, 여기서 stuck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stick이라고 있죠, 영어 stick. stick의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뭐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꼼짝을 못했다, 이런데 가장 정확한 단어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쓴 표현입니다. 꼼짝 못했다. 여기는 스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스틱이라는 게 동사 원형이고 이건 과거형이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일상적으로 영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여기에 대응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보고 볼까요? 그는 우리가 세운 계획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찬성, 반대, 이건 뭐 극히 일상적인 표현이죠. 무한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단어인데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쉽게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떠오를 수 있는지 문제죠. 자, 표현을 보겠습니다. Is it for or against the plan we have made? 자, for가 찬성이고요. against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for 우리 다 아는 단어고 against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찬성 반대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관용어처럼 쓰이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실생활이 영어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for or against 굉장히 허무하죠. 찬성인가 반대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데 막상 찬성 반대를 표현을 하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문장 어떤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누적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습관화돼서 실력이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까요?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정말 지겹다. 지겹다라는 표현 정말 지겹도록 듣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죠. 지겹다. 영어로 표현이 막상 떠오를 수 있을까 이제 한번 볼까요? I am really fed up with the studies I do at school. 자, 여기서 fed up 이런 표현이 나왔죠. fed up with. 근데 이제 fed가 이제 feed, F-E-E-D, 뭘 먹을 것을 주다 이런 동사 원형의 이제 과거 형태입니다. fed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be fed up with 이게 묶어서 하나 관용어처럼 이렇게 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도저히 신청나고 힘들고 뭐 이런 표현 아주 지겹네 지겨워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지겹다에 쓰는 표현을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be fed up with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나는 고독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았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우리 엄청나게 씁니다. 이런 표현. 실생활에서 그냥 녹아있는 단어인데요. 자, 표현 영어로 바꿔볼까요? I watched a movie about solitude. It is awful. 끔찍하다를 aw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걸 좀 알아뒀으면 쓰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쓸 수 있습니다. It is awful. 끔찍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그 많이 쓰는 단어인데 it is awful 이라는 표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까요? 식사 중에 옷에 얼룩이 묻었다. 이 얼룩이 빠질까? 자, 빠질까? 얼룩이 빠질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빠진다. 빠진다.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빠진다. 얼룩이 빠진다. 예. I got stains on my clothes while eating. Will these stains come out? 자, 빠질까라는 게 come out입니다. 여기 얼룩은 stains가 되겠고요. 빠질까라는 건 come out입니다. come out. come out.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단어인데 얼룩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갖다 끌어서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tains come out. 얼룩이 빠진다. 얼룩이 빠져서 이렇게 빨래를 걸어놓는 이런 풍경입니다. 옛날 그 시골에서 많이 봤던 그런 풍경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물었다. 자, 드시고 가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이건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식당에서 손님이 어떤 식사를 하실 때 이 식당 여기에서 드시고 이제 먹고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가지고 가서 드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포장을 해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이 표현을.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이 포장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드실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여기서 드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음식을 포장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드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긴 문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포장을 해서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서 드실 것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restaurant, the employee asked the customer for here or to go. 자, 여기서 for here or to go 이 간단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here는 여기죠.
to go는 이제 뭐 집으로 간다 그런 표현이 생략이 되겠지만 가지고 가십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for here or to go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요. 미국의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는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 음주운전하여 벌금을 냈다. 자, 음주운전, 술 먹고 하는 운전, 음주운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 표현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하면 벌금이 얼마다. 음주운전하면 뭐 면허가 취소된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바로바로 튀어나오죠. 음주운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과연 이제 쉽게 떠오를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When I returned from attending the meeting, I was fined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자, 여기 파인은 벌금을 낸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 파인 우리 익숙히 아는 단어인데 이 파인이 벌금을 낸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금이 냈다 이런 표현이고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자,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어떤 인플루언스, 어떤 영향력 하에서 하는 운전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이제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뭐 이렇게 생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영향력 하에서 운전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주운전이 되겠죠. 자, driving에서 D를 그리고 under에서 U를 그리고 influence에서 I를 해서 DUI 줄여서 음주운전을 줄여서 DU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 실생활에 익숙한 이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마이크에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 대고라는 표현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I can't hear you because it's too far. So please talk over the microphone. 자, 여기서 대고 이야기하다 대고는 이제 오버입니다. 오버. 이제 오버는 수단의 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수단. 어떤 수단을 표현할 때 이제 오버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talk over the microphone. 자, 이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고 얘기하다 너무 쉬운 표현이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친숙한 표현인데 이걸 오버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오버도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다만 이 마이크의 대고와 이 오버를 대칭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습관화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직원이 주유 중에는 시동을 끄세요 라고 말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동을 끄다, 시동을 킨다, 시동을 끈다. 이게 우리 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차 운전들 다 하시니까. 자, 시동을 끄십시오. 이런 표현 무척 많이 하는데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as adding oil at the gas station, but the staff told me to turn off the engine while refueling. 이렇게 표현됐네요. 이 turn off입니다. 바로 turn off. 시동을 끄다. 시동을 끄다가 turn off입니다. turn off. turn도 우리 잘 아는 단어고 이제 off도 많이 아는 단어죠. turn off. 시동을 끈다. turn off.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동사와 전치사를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굉장히 잘 아셔야 영어를 잘한다 이런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동사와 전치사를 결합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걸 많이 아셔야지 이제 영어 실력이 높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시동을 끄세요. turn off입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급히 마셨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마셨다. 예, 뭐 마셨다는 표현은 뭐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인데요. 마셨다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He was thirsty and downed a drink in haste. in haste. 자, 여기서 dow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down은 up, down 할 때 down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down이 우리가 아는 아래로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예, 마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마신다라고는 이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생각보다는 좀 의외죠. 예, 이런 표현이 의외인데 사실 다운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마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거고 마셨다를 다운으로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 표현을 대칭을 시켜주시면 마셨다라는 표현을 더욱 쉽고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이 이 동사로서 음료수 이런 걸 마셨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걱정한다, 뭐 근심한다. 예, 많이 나오죠. 걱정을 한다, 근심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려운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I couldn't sleep well because of the problems hanging over me. 자, 걱정하게 한다는 게 이제 hanging over입니다. hanging over. hanging은 이제 hanging을 이제 ing 붙은 거죠. hang은 어디 매달다 이런 표현이고요. over는 뭐 위에 이거죠. 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위에 매달. 근데 근심이라고 하는 게 위에 이게 매달려 있으면 굉장히 이제 걱정거리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문제거리가 위에 매달려 있어서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hanging over 이게 이제 걱정한다, 근심한다,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anging over 걱정하게 하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로는 이 음식점이 다른 곳보다 낫다고 친구가 말하였다. 낫다고. 많이 쓰죠? 좋다고, 더 낫다고 이런 표현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낫다고, 좋다고. A friend said that this restaurant for dinner beats other places. 여기서 이제 beat라는 표현이 나왔죠. B-A-T 이제 이게 원형 상태죠. beat. A beat B면 A가 B를 이긴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되겠죠. 비트라는 표현이 이제 낫다 이런 표현을 바꿀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자주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걸 낫다고를 이제 비트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조금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낫다고 할 때는 이제 A 비트 B, A가 B보다 낫다, 더 좋다. 비트라는 동사를 잘 적응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빵을 꺼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표현이죠.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었다는 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빵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뭐 이렇게 할 때 나누어 줬다는 건데요. 자, 영어 표현 보겠습니다. She took out the bread and gave out it to the hungry. 아웃, 이제 테이크 아웃도 과거죠. 꺼낸다는 거죠. 꺼낸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give out 과거형 gave out인데 give out이 여러 개 빵이 한 뭐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근데 나눠줄 사람은 10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1인당 10개씩 10사람한테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씩 나누어준다. 이렇게 쓸 때 그 나누어준다. 이게 give out입니다. give out. 자, 우리 나누어준다는 말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give out도 굉장히 이제 give도 알고 out도 알잖아요. 굉장히 잘 아는 표현인데 give out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나누어 준다 이런 표현으로 대응을 시키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실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그 연고를 바른 후에 내 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 자, 연고를 바른다. 이게 어떻게 될지요? 그 다음에 생겼다. 발라서 생겼다. 자, 영어 표현 보겠습니다. After applying the ointment, I broke out in a rash on my body. 이런 말 있죠? 자, 연고를 바른다 할 때 바른다는 건 applying입니다. applying, 뭐 적용시키다 이런 뜻을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연고를 바른다, applying이라는 표현이시고요. 이제 두드러기가 생겼다. 이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래쉬라는 표현이 두드러기가 되겠습니다. 두드러기가 생겼다. 자, 여기 broke는 break의 이제 과거형이죠. broke out in. 자, broke out in. 생겼다라는 표현이 생겼다. 뭐 어떤 게 생겼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broke out in a rash on my bod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던 중에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실생활에 그대로 녹아있는 표현. 우연히 만났다. 이걸 많이 쓰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 ran into a friend of mine while watching baseball at a baseball stadium. 자, 우연이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ran into. run은 run의 과거죠. 뛰어가다. ran into인데요. 우연히가 왜 뛰어가는데 왜 우연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데요. run into는 아는 쪽이죠. 안쪽으로 우리가 막 달리는 거죠. 안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 쳐다볼 수 있겠죠. 막 안쪽으로 뛰어가다가 누군가 아는 사람이 만나서 고개를 들고 딱 봤을 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run into가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뛰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좀 안 되겠죠. run into 우연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만났다. run into. 자,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서 온도가 내려갔다.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The weather got cold in winter, so the temperature dropped. 자, 온도가 내려갔다. temperature dropped. 내려갔다는 건 이제 드랍이죠. 드랍. 이제 과거형이 됐습니다만 드랍이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일단 온도가 내려갔다 표현을 씁니다. 온도가 내려갔다. temperature dropped.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볶은 콩에 싹이 날까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볶은 콩은 땅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볶은 콩에 싹이 날까라는 그 속담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요. Will the roasted beans sprout?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속담 볶은 콩에 싹이 날까? 희망이 없다라는 뜻을 시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